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과는 다른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여러분들에게 다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문창과 입시 또 영어과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또 우리 문창과나 혹은 소설을 쓰고자 하시는 우리 일반 성인들이나 또 영어 연출을 하고자 하는 우리 성인들, 일반인들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은 글을 쓸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영화 연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업 또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어떤 시작점은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우리가 보면은 어떤 입시의 한 파트고 부분이고 문해 창작이라는 거 혹은 영화 연출이라는 것은 표현의 하나의 파트고 또 이제 그 문해 창작이라는 것이 실기 시험, 우리 수험생들을 위주로 하는 우리 정시나 수시의 실기 파트로 들어가면 그것도 어떻든 입시의 한 파트 안에 들어가긴 할 거고 한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이런 표현하는 이런 공부가 이런 어떤 내용이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기본의 어떤 파트와 같냐 그 시발점이 출발점이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주제 잡기라는 주제 정하기라는 제목을 갖고 오리엔테이션 겸 첫 수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됐던 산문을 쓰는 어떤 문창과 실기시험 준비가 됐던 영어과 실기시험 준비가 됐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그 안에 넣어서 어떤 거를 쓸 것인가 하나와 주제 잡기하고 매우 이제 명확한 연관성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표현이라는 영역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끝났으면 그 고민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서 혹은 어떻게 뭐 요리를 치면 양념을 어떻게 만들고 여기서의 어떤 그 킬링 포인트 맛의 어떤 가장 맛있는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서 요리를 어떻게 맛있게 이쁘게 그릇에 담아서 우리 대중들에게 손님들에게 혹은 심사위원들에게 내놓을 것인가 결국은 이것이 주제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속하고 주제가 잡혀야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텐데요. 그래서 본질은 항상 동기에서부터 본인의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에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글을 쓰는 우리가 서사 창작이 됐던 문문 창작이 됐던 영화 연출 스토리 창작이 됐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출제자가 낸 그 의도된 그 어떤 그 문제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문제 안에 나의 것을 무엇을 실어서 어떻게 요리해서 낼 것인가. 또 우리 일반인들 우리 지금 보면 이제 뭐 다른 학교를 갔다가 다시 문창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우리 신춘문예를 또 당선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예비 작가님들도 계실 거고요. 어쨌든 글을 쓴다는 게 꼭 글을 잘 써서 그것이 직업이 돼서 프로페셔널한 전업 작가가 된다. 이게 이제 어떤 그 목표일 수도 있지만 또 글이라는 것은 여러 어떤 단놈들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뭐 부조리한 것이라든가 이런 담론들은 나 혼자 갖고 생각하는 것보다 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그걸 갖고 대중들과 소통을 하고 나누고 그 과정에서 내가 가졌던 생각들에 대한 담론들을 열어놓고 같이 대중들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을 갖는 그것도 글의 한 성질이 있죠. 그래서 뭐 어떤 프로페셔널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현대 세상에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전업 작가가 되고 싶은 분 혹은 우리의 어떤 세상의 부조리한 구조를 글을 통해서 함께 담론들을 대중들과 나누고 소통하고 그걸 통해서 글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고 싶으신 분들 또 글이라는 여러 가지의 어떤 기능 안에는 자가치유 내 내면의 치유라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글은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거울이고 반사체이며 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치유의 역할도 한다. 자가치유의 역할도 한다. 그래서 나는 뭐 프로페셔널이라는 게 여러 뜻이 있지만 전업 작가가 돼서 그걸로 명성을 얻고 돈을 벌거나 혹은 사람들과 담론을 같이 열어놓고 부조리한 부분을 글을 통해서 한번 이 세상에 어떤 빛이 되기 위해서 고쳐보고 뭐 이렇게 어떤 그 마당놀이처럼 하나의 장을 열어서 대중들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 글을 통해서 순전히 내 자신 마음의 어떤 자가치유와
내 자신의 고통을 치유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 글을 쓰는 그 이유와 그 목표와 그 방향은 그 우리 어떤 뭐 학생이 됐던 우리 또 성인들 일반인들이 됐던 그분들이 살아왔던 내가 살아왔던 나의 어떤 그 인생의 어떤 그 과정과 삶에서 내가 보고 지각하고 느꼈던 경험과 그걸 통해서 내가에게 쌓여진 관점, 나만의 관점에 따라서 글을 쓰는 이유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뭐 더 많은 부분들이 글 쓰는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그 글을 쓰고 또 공부하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크게 이제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대중들에게 일반인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글을 쓰는 어떤 이유는 세 가지일 것 같아요. 크게 보면 그래서 하나는 뭐 전업 작가라는 의미로 명성과 직업적인 의미에서의 글쓰기 작가. 두 번째 뭐 그것이 직업적인 의미에서의 글쓰기가 되지 못한다 해도 안 한다 해도 담론을 마당놀이처럼 담론을 열어서 그걸 통해서 대중들과 함께 이 세상의 어떤 구조를 바꿔가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채널로서의 매개체로서의 소통의 창구로서의 글쓰기. 물론 전업 작가들도 글을 쓸 때 소통의 창구가 되지만 오늘 첫 시간에 대한 가장 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제작기이기 때문에 사실 글을 쓰겠다는 본인의 어떤 생각과 글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주제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그런 것도 싫다. 뭐 담론의 장이 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우선 내 자신의 치유를 글을 통해서 하겠다.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이제 거의 대부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글을 쓰는 것은 우선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자기한테 맞는 글을 쓰는 이유를 먼저 본인이 정해야 된다. 그냥 글을 쓸 때 재밌고 단순히 글을 쓰는 그 행위 자체가 행복하고 글을 쓸 때 나한테 열리는 그 시공의 무한한 그런 순간들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고 이제 그것은 전업 작가의 글쓰기든 아니면은 담론의 장을 여는 어떤 작가들의 글쓰기든 자기 자가치유의 글쓰기든 글을 쓸 때만큼은 자유로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는 한데 내가 정한 나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내가 글을 쓰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글을 쓰는 에너지가 될 텐데 그 이유 다른 그 이유에서 주제 잡기가 달라지고 캐릭터 인물도 달라지고 상황과 공간도 달라지고 이것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글을 쓰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성인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글을 뭐 다작을 할 수도 있고 1년에 단편 한 편 정도 쓸 수도 있지만 어떻든 글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이고 그것이 살면서 내가 삶에서 남겨진 나의 어떤 발자취면서 나의 어떤 자식 같은 소산물이 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발표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본인이 혼자 읽을 수도 있지만 책을 또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어떤 나의 삶의 흔적을 글이라는 나의 어떤 자식, 나의 결과물로서 남기는 거기 때문에 글을 쓰다가 포기하고 쓰다가 또 이렇게 원고지로 좀 이렇게 쓰다가 또 금방 또 안 돼서 좀 덮어놓고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건 뭐 제가 알기에도 굉장히 글을 전업으로 쓰시는 프로페셔널한 작가들도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다시 이어서 글을 하나를 끝까지 써서 단편 소설 혹은 뭐 장편 소설 우리 작가들은 프로페셔널한 작가들은 장편을 쓰지만 우리는 지금 장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단편을 얘기하고 있거든 산문에서. 그럼 그걸 어쨌든 6개월이 걸리던 일주일이 걸리던 한 달이 걸리던 그걸 써내는 결과물을 딱 놓고 잘 쓰건 못 쓰건을 떠나서 이게 신의 책 작품이다. 혹은 두 번째 작품인데 이렇게 써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수험생들도 그렇고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번 원고지를 처음에 막 이렇게 꿈에 부풀어서 이제 잘 써야지. 내가 이제 뭘 하나 기막힌 걸 하나 생각해냈어. 이걸 잘 쓸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발단 정도에 시작해서 전개 정도 나가다가 매번 이렇게 그만 쓰게 되고 그만 쓰게 되고 이렇게 붓을 꺾는 다시 또 다른 걸 또 찾아서 쓰게 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뭐 문제다 아니라를 떠나서 어떻든 내 삶의 발자취로서의 글쓰기, 뭐 명성으로 어떤 뭐 대중들과 공감을 하던 자가적인 어떤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던의 글쓰기에서 그것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코도 만들어지고 아기가 입도 만들어지고 팔도 만들어지고 다리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응애하고 어쨌든 세상에 그것이 나와줘야 그 하나의 형체 다 만들어진 소산물 작품을 통해서
명성도 얻을 수 있는 거고 프로페셔널 작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 목표가 프로페셔널이라면 그런 명성과 명예 어떤 직업으로서의 작가 아니면 세상의 담론을 위해서 가는 작가라면 담론 쪽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소산물 또 이걸 곱씹으면서 내 삶의 어떤 치유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작품 이렇게 결국 글이라는 거 뭐 글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처음에 시작점이 있으면 끝을 내서 그것이 완벽하게 하나의 작품으로 이 완벽하다는 의미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그래도 잘 해냈다 이걸 뭐 잘 쓰고 못 쓰고 어떤 판단을 받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이것을 잘 내 뱃속에 넣고 있다가 내 마음속에 넣고 있다가 이것을 세상에 그것 대중들과 소통하고 책으로 내건 두 번째 얘기고 세상에 어떻든 빛을 볼 수 있게 내 손안에 이게 나왔구나 보면서 그걸 통해서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제 글을 쓰면서 조금씩 좀 쓰다가 말고 또 다른 거에 또 이렇게 쓰다가 이거 괜찮을 것 같아?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 우리 수험생들도 많이 그렇게 하는 수험생들이 있다면 그거는 올바른 주제 잡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더 잘 쓰고 싶은 부분으로 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자꾸만 이렇게 글을 바꿔 다니면서 뭐 자전거에 대해서 쓰겠다 했다가 갑자기 신호등이 좋아 보여서 신호등에 대해서 썼다가 또 우리 뭐 어떤 본인의 어떤 성인들 중에서 어떤 주제를 정했어요. 첫사랑에 대해서 쓰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썼다가 또 갑자기 어떤 재난 이렇게 되는 뭐 이렇게 막 뭐 빌딩이 막 무너지고 뭐 싱크홀이 생기고 이런 걸 보니까 그런 재난에 대해서 글을 좀 써봐야겠다. 자연에 대해서 썼다가 또 계속 바꿔 다니면 사실은 글을 못 쓰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이제 이 그 강의를 듣고 함께 글을 우리가 쓰겠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수험생이나 일반인들 분들은 어떻든 전업 작가가 됐던 뭐 담론을 논하던 자기 치유를 하던 글을 쓰는 그 행위 자체는 굉장히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행위일 거예요. 굉장히 재밌고 그 안에 함몰돼서 그걸 통해서 본인의 어떤 삶의 가치들을 찾는 행위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서 갈 텐데 자꾸만 이렇게 주제가 변하고 글을 쓰다가 못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주제가 중요한 것보다도 주제를 못 잡아서인데 결국 주제를 못 잡았다는 것은 보다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하면 내가 쓰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아직 작가 스스로가 모르기 때문에 선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렇게 여기저기 옮겨 다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입시를 좀 볼게요. 예를 이런 어떤 난해한 얘기를 할수록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게 더 빨리 우리가 이제 좀 더 이해가 갈 텐데요. 우리 그 이제 문창과가 대학에 여러 대학이 있죠. 우리가 중앙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울예대, 그다음에 뭐 추계예대, 단국대, 동국대, 뭐 한예종에도 서사창작과가 있고요. 또 영상원에서는 영화를 전공을 하는데 단국대학교 우리 그 입시 결국은 이제 이 강의가 입시를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하고 또 내가 글을 써서 작가가 되고자 하는 일반인들하고 사실은 다를 수가 없는 게 그 시작점 하나는 입시고 하나는 글을 쓰는 작가가 되는 거지. 결국 똑같아요. 왜냐하면 문창과에서 교수님들이 또 문창과에서 우리 학생들을 뽑을 때도 작가적인 어떤 그 씨앗이 있는 작가로서 길러질 수 있는 그런 달란트가 있는 학생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보는 그 규정들과 보는 관점들은 매우 비슷합니다. 신춘문예에서 내가 글을 써서 그 작가들이 심사위원들이 여러분들을 성인들을 뽑는 것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물론 이제 하나의 긴 호흡이 긴 단편 소설 80매에서 100매 되는 소설을 냈냐 아니면 이제 실기는 뭐 그렇게 시간이 뭐 3시간, 2시간 뭐 이렇게 180분, 120분 뭐 이렇게 주긴 하지만 그 안에 완별된 어떤 그 작품을 하나 써낼 수 있기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뭐 며칠, 몇 달을 거쳐서 쓰는 성인들의 어떤 단편 소설보다는 조금 양도 적고 글자 수도 좀 적을 수 있지만 또 어떤 규격이 있죠, 입시는. 하지만 결국 그런 것들을 떠나서 공통적인 건 같다는 거죠. 뭘 볼까요?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단국대학교에서 2022년도, 2021년도에 나왔던 그 산문 실기, 이제 우리 이제 수능 보고 실기 보고 수시에서 이제 내신 붙여가지고 이제 실기 봐서 실기가 보통 문창과에서는 70%죠. 보면 문제가 이런 게 났습니다. 산문 창작에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사람을 화자로 하여 한 편의 산문을 창작하시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사람을 화자로 하여 한 편의 산문을 창작하는데, 여기서 뭐 이제 산문이라고 꼭 소설이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산문을 써도 되고 어떤 인칭, 뭐 3인칭, 1인칭 이렇게 그 안에 소설이라는 것이 다 산문과 가장 큰 이유는 뭐죠? 그 다른 거는 그 들어가서 보는 화자가, 내가 그 작가가 정한 화자가 있지.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수필이나 기행문 같은 경우는 작가가 화자가 되는 거지만, 이 소설이라는 것이 가장 큰 다른 점은 그 안에 나의 작가가 정한 화자가 있어서 그 화자의 시선대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화에서 연출자가 있고요. 연출자가 영화 안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연기를 하진 않죠. 그럼 연기는 누가 하죠? 연출자가 캐스팅한 배우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작가도 내 글을 소설을 쓸 때 내가 정한 캐스팅한 배우 같은 인칭이 있어. 1인칭 뭐 주인공 시점도 있고요. 그런데 그 3인칭 우리가 전지적 시점도 있는데, 근데 그 인칭에서 또 주인공이 누구냐? 7세 소녀일 수도 있고요. 60세, 뭐 70세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40대 뭐 좀 이렇게 회사원일 수도 있고 전업주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는 우리가 실기를 하는 우리 그 고등학생들 보면, 내가 글을 쓸 때 내가 고등학생이니까 가장 좋은 거는 내가 고등학교 학생까지 살면서 느낀 어떤 경험들이 있죠. 그렇지만 또 내가 어떤 걸 표현하겠다.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지금 이제 주제 잡기라는 게, 주제 잡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표현이고 그 표현을 통해서 내가 본 내 거를 그 안에 실어서, 그러니까 아까 자꾸만 이렇게 뭔가 바뀌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거는 이제 내 거를 실는 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어떤 외부 자극이 좀 좋은 게 들어오면 내 거의 어떤 그거보다 그게 더 좋아 보이고, 여기서의 자극이 들어오면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건데, 우선은 이것저것은 다 똑같아요. 중요한 건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가 있거나 내가 이제 작가로서 쓰고자 하는 주제가 있어요. 어떤 이념이 있고 느낌이 있어서 그걸 글로 쓰려고 하면은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내 거를 넣어서 투사시키는 거죠. 내 거를 그걸 만드는 거 중요한데, 그걸 자꾸만 이렇게 밖으로만 옮겨 다니면 안 된다는 것처럼, 그럼 주제 잡기가 고등학생이지만 지금 이제 단국대학교 문제를 보니까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사람을 화자로 한 편의 산문을 창작하세요라는 이제 그 문제가 난 이 문제를 보면, 이건 이제 내가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교 학생을 화자로, 다시 말하면 주인공으로 쓸 수도 있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가 고등학교 학생을 주인공으로 써서 말하는 게 더 낫는지, 아니면은 60대 어떤 남성을, 그런데 그 남성의 어떤 그 특수한 상황들이 있다고 치면, 예를 들면 이 남성이 뭐 직업이 없다던가, 예를 들면, 아니면 이 남성이 좀 앞을 보지 못한다던가, 예를 들면 이렇게 본인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더 잘, 배우 연기가 이제 이걸 우리가 주인공을 연출자 입장에서 작가는 연출자고 이 그 안에서 그래 속에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 모든 주인공들이 배우라고 하면, 효과적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 주인공 혹은 이제 또 보조 인물들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내가 세상을 태어나서 살면서 본 나만의 어떤 생각과 경험들이 있고, 이걸 나만이 생각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서 그걸 통해서 잘, 맛있게, 잘, 우리가 킬링 포인트도 넣고 잘 사람들한테 소화도 잘 될 수 있는, 먹어서 우리가 소화가 안 되는, 소화불량 걸리는 음식을 만들면 안 되고, 내가 요리사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몸에도 또 유익한 그런 음식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쁜 그릇에 잘, 그 이쁘다는 게 또 여기서는 그 분위기가 묻은데, 이쁘다는 게 또 여러 가지 어떤 주제에 맞춰서 다르서, 그로테스티한 글에서의 이쁨은 뭘까요? 또 여기서 아주 순수한 뭐 퓨어 같은 아주 순수한 순백의 그런 글을 썼을 때의 이쁜 건 뭘까요? 거기서 다 그릇이 달라지는 거고, 떠먹는 스푼도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그 음식을 먹는 그 음식 식당의 분위기 또한 달라지. 이게 연출입니다. 그러니까 연출이라는 게 영화 연출만도 있지만, 이것이 글을 쓸 때도 연출이라는 것은 다 있어요. 그냥 연출이 안 돼. 그래서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색깔과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잘 버무려서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술의 부분에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치우쳐 어쨌든 내가 본 어떤 상황에 대한 관점이 주제 정하기예요. 주제 정하기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뭐를 써야 되는지를 정하고 결국 그것은 내가 누구냐. 작가 이름이 전에 나란 사람은 누구인지를 본인 스스로가 찾아야 그걸 갖고 주제와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글을 써 나가는 걸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A라는 걸 선택했어요. 그것은 나의 경험과 내가 살면서 나의 신념과 내가 봤던 것들 또 세상에 뭐 부조리를 좀 이렇게 고칠 수 있겠다 이런 글로서 이렇게 어떤 프로파간다류의 어떤 소통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그 사람이 우리가 이루고 있는 그 사람의 주어를 우리가 둘러싼 여러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를 이미 초이스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혼돈 상태에서 이것저것 따라갈 때는 사실 하나를 정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초이스가 안 된 상태니까 자꾸만 여기저기 이런 것들이 나한테 붙는 거예요. 근데 이미 딱 명확하게 하나를 요거는 내가 요렇게 해서 요런 맛을 내서 요런 어떤 것들을 대중들에게 혹은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겠어라고 정해준 순간 이미 A는 선택이 됐고 그 많은 수많은 오브제들은 사실은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를 선택한 순간 나머지 것들은 버려진 거다. 그럼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 향해 가겠죠. 그래서 이제 기승전결 우리가 입시생들 그다음에 또 글을 처음 쓰시는 우리 글을 준비하시는 우리 작가님들, 미래 작가님들, 뭐 작가라는 의미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우선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우선 글을 쓸 때는 구조를 기승전결을 따라가는 게 가장 명확하죠. 왜냐하면 어떻든 우선은 그게 뭐 신춘문예 당선을 되던 안 되던 걸 떠나서 글을 썼을 때 그게 이제 설득이 돼야 되고 하나의 어떤 소설을 썼을 때 그 글이 무슨 내용인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혼재돼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글들도 있을 것이고 뭐 임프로라이징으로 그냥 어떤 거 없이 사실상 답을 찾아가기 위한 글을 쓴다 그러면 이미 뭔가 답을 정해놓고 쓰는 게 아니고 이 글을 쓰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것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막 뒤죽박죽 섞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섞여버리면은 나도 그 글을 쓴 것이 이해가 안 가고 작가 자신도 나중에 이제 소산물을 놓고 봤을 때 대중들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막 시간을 막 조락벼락했다. 미래에서 과거로 가고 과거에서 뭐 다시 현실로 오고 너무 막 근데 이제 고차원적인 글쓰기로 가면 그것을 맛깔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랬을 때 굉장히 그 내공과 하지만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갖춰지는 건 아니고 처음에 이제 글을 처음 쓰는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저도 지금 글을 처음 쓴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우선 제가 보여드릴 것은 한 편의 소설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 나가면서 뭐 이제 제자들 중에서도 저보다 글을 더 잘 쓰고 저보다 재능이 더 많은 제자들도 많죠. 그래서 사람이 글을 쓴다는 것은 결국은 맨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것을 잘 찾아서 어떻게 한 스푼을 잘 넣어서 그것이 지금의 트렌드에 어떻게 통용이 되냐,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냐의 문제일 텐데 그 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종이 한 장 놓고 여러분들만의 이유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글을 써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이제 그 수험생들도 그렇고 대학을 가야 된다 문창가로, 뭐 영화과로 근데 원고지를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의 지금 시작점을 같이 하는 거죠. 결국은 주제를 잡는다는 것은 뭐냐? 내 것을 그 안에 실어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선택이 된 순간에 이미 내 것은 선택이 됐으니 나머지 오브제들은 다 버려지는 건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대중들과 심사위원들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사실은 그 굉장히 사람이 살아가는 메커니즘 방식들은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몇천 년 후가 되든 지금 뭐 기술이 발달하고 이런 건 있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매우 흡사하죠. 매우 흡사합니다. 근데 그런 흡사함 숨에서 어떤 사건이나 모든 것이 촉발이 되고 발생이 됐을 때 사람들이 대중들이 또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통해서 사유하고 내가 그걸 통해서 경험하고 얻는 것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스푼 하나가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스푼이 떨어지는 거를 갖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의 생각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러면 내 거를 뭔지를 찾아서 최대한 내가 잘할 수 있는 얘기를 해서 그걸 통해서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에게 먼저 만족을 시켜야 되고, 두 번째, 조금 나하고 생각은 다른데 내 생각과 비슷해질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대중들에게 생각을 소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과 생각이 다르지만 내 어떤 감정과 나의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통해서 이해가 된 사람들까지. 근데 아주 처음부터 뭐 마음을 닫아두고 이런 분들이 계시죠. 나는 선이고 넌 악이야. 이렇게 처음부터 내 건 다 맞은데 네 건 틀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뚫고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정관념들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하는 이유가 예술이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노래라는 거를 보면 뭐 성악가의 노래도 그렇고 성악도 그렇고 대중 가수들의 노래도 그렇고 음악이 한순간에 사람의 마음을 확 열어 제끼죠. 열어 제끼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모두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 순간만큼은 이게 예술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술을 하면은 가난하고 예술을 하면은 뭐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예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어느 순간에 사람의 마음을 따고 들어가서 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것보다 예술이 갖고 있는 힘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정말로 그것이 전업작가든 대중들과 담론을 같이 나누던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던 글을 정말로 잘 쓰고 훈련이 되고 정말로 글의 의미를 찾아서 써가는 그런 여행 순례자들 이제 그런 분들은 정말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열고 들어 나는 선이고 넌 악이야라고 이분법으로 갈려져 있는 그 사람의 마음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내공이 되면 그거는 정말 전업 작가이면서 위대한 그러니까 글을 쓰는 작가가 전업 작가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써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든 그쪽으로 연구해서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에 대한 글을 잘 쓸 수 있는 어떤 스킬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정도의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전업 작가이면서도 위대한 작가이면서도 예술가이면서도 이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 것을 얼마나 확대해 가서 타인들의 것까지 끌어안을 수 있냐까지가 이제 작가하고 그러려면 굉장히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든지 요즘 뭐 이제 수우파나 이제 보면 그 춤을 추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에너지, 그러니까 기교도 물론 중요하지만 에너지, 그 에너지의 진심 안에서 뭔가가 나온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가 벌어졌다고 해도 내가 그걸 선택한 순간에 다시 또 그것까지 생각할 여유는 없고 제가 말하는 건 그 하나를 통해서 확대시켜라 이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그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니까 다시 들어갈게요. 단국대학교로 10년 만에 처음 집으로 돌아온 사람을 화자로 하여 한 편의 산문을 창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규정들이 있어요. 화자가 집을 떠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첫 번째 화자가 집을 떠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요. 두 번째 다시 돌아온 집에 대한 묘사를 반드시 표현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산문이 나오고 글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 생각해 볼게요.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사람은 왜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번 왜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들 어떤 이제 에세이를 써도 괜찮고 뭐 이런 단국대학교 실기 문제는 꼭 소설 안 써도 되지만 그래도 소설을 한번 써본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레슨할 때는 시간적인 어떤 배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소설을 안 쓰게 하지만 우선은 지금은 소설로 한번 왜냐하면 일반 우리 대중분들도 소설가가 되고자 하고 작가가 되고자 하고 글을 통해서 본인의 삶을 치유하고자 하고 이런 분들도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한번 소설로 가볼게요. 자, 주인공을 시점을 먼저 정해야 되고 시점이 정해져야 공간이 정해지죠. 공간이라는 것은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그 입시 문제에서도 다시 돌아온 집에 대한 묘사를 반드시 하래잖아. 이 묘사가 이미지죠. 그러니까 글을 쓸 때 그냥 자꾸 문장이나 단어를 만들어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뭐 나는 집에 왔다. 그다음에 또 이어지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 오니까 어때?
10년 만에 찾은 집은 내가 떠날 때와는 달리 굉장히 뭐 초라하고 굉장히 허름하게 낡아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문장을 생각하거나 단어를 생각해서 이어내는데 그것보다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글로서 글을 짓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이미 내가 그 다른 문을 열어 적기고 그 어떤 그 글을 쓰는 그 세계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화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주인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로 할까요? 누구로 할까?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사람을 화자로 했어요. 근데 10년이 이제 됐으니까 지금 5살이나 7살짜리 아이를 그를 주인공으로 할 수는 없지. 왜냐하면 이제 이 아이가 5살이나 7살 때 그 집을 떠났다고 해도 17살 정도가 되었을 테니까. 그렇죠? 아니면 이런 류의 어떤 문제를 받았을 때는 60살 먹은 어떤 우리가 아저씨나 할아버지나 10살 먹은 할아버지나 아니면 30살, 40살의 어떤 뭐 회사원이나 뭐 이렇게 뭐 남녀 성비도 정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주제를 정하라는 거잖아요. 자, 화자가 집을 떠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뭐냐? 화자가 집을 떠난 이유는 결국은 이 글의 주제가 돼요. 이게 무슨 뭐 짧은 여편 소설이 됐던 아니면 그냥 뭐 에세이가 됐던 뭐가 됐던 어쨌든 주제를 명확하게. 이건 서사예요. 서사. 근데 반드시 돌아온 집에 대한 묘사를 반드시 표현하다는 것은 이미지. 이거는 이제 묘사예요. 그래서 이제 서사와 묘사가 같이 나가는데 이것도 이제 저는 처음에 그 문창과에서 학부과정에서 공부할 때는 서사 뭐 50%에 묘사 50%를 섞어라. 뭐 이렇게 이제 배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이제 글을 좀 다시 쓰다 보니까 어떤 걸 느꼈냐? 서사 50%에 묘사 50%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든지 누구만 따라가면 돼, 작가는? 하나? 누굴 따라가? 나를 따라가지 말고 작가 자신을 따라가면 안 돼. 누구? 내가 선택한 주인공. 그러니까 내가 연출자면 모든 걸 다 그 배우한테 맡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뭐가 돼야 돼? 내가 7살짜리 소녀를 주인공으로 삼았다고 치면 그러니까 내가가 아니지. 7살짜리 주인공이 돼서 써야 돼요. 그 애가 바라보는 관점. 얘는 키도 작을 것이고 7살인데 또 7살도 다 그렇게 아이 같은 물론 순수한 면도 있겠지만 7살이라고 해도 또 어떤 면은 굉장히 영특한 아이가 있을 것이고 그 어떤 면은 굉장히 또 순수한 면이 있는 아이가 있을 것이고 또 얘가 또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얘가 또 살아온 어떤 과정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17살이라고 쳐봐. 남자로 할까 여자로 할까? 누구로 하면 좋겠어요? 뭐 여자로 한번 해볼까요? 여성으로? 그러면 이제 17살 여성이면 고등학생 정도가 됐겠네. 아주 기본으로 한번 해볼게. 내가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어. 왜 집으로 돌아왔을까를 생각해봐야 돼. 근데 내가 7살 때 떠났어 그러면 이 집을. 근데 보통 7살짜리 아이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지 지금. 근데 무슨 이유 때문에 사고로 내가 어머님하고 시장을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가서 와 이렇게 이쁜 사탕들도 있고 뭐 이렇게 과자들도 있고 이렇게 가다가 어머니가 얘 누구야? 이름도 정해야 돼. 얘 누구야? 내가 잠깐 저기 갔다 올 테니까 여기 좀 있어. 그리고 어머니가 뭐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러 가셨다고 생각해봐. 근데 이 아이는 지금 뭐 그런 것들이 막 반짝반짝 빛나고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거울 같은 것도 특히 우리가 그 소녀들 아이들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그때도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전까지 막 이렇게 우울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유치원도 갈 수가 없었고 잘 그리고 굉장히 그 겨울이었고 눈이 많이 왔고 혹은 여름도 괜찮다. 여름인데 비가 많이 와서 장마가 막 이렇게 눅눅한 상황이라서 얘가 밖에 잘 나갈 수가 없었는데 그날따라 나가 보니까 햇볕이 막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너무나 이렇게 좋고 막 활기찬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동심의 아이가 어머니 말도 들어야 되지만 손을 놓고 자기 혼자 반짝반짝 빛나는 데 따라간 거지. 따라갔어. 그래서 이렇게 구경하고 이렇게 냄새 맡고 이렇게 하다 보는데 어느 갑자기 그 어머니가 사라졌어. 집에 와야 돼. 해는 저물고 어머니가 사라졌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보면 캐릭터라는 게 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러면 생각할 때 내가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사람을 화자로 해서 화자가 집을 떠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다시 돌아온 집에 대한 묘사를 할 때 나는 무엇을 그러면 주제 잡기잖아. 얘기할까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캐릭터를 잡다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고 여러분은 무엇을 얘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나와야 돼. 삶에서. 10년 만에 집을 떠난 이유가 뭘까? 다시 돌아온 집에 대한 묘사가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지금 이 성인들도 마찬가지. 이런 글을 쓸 때 캐릭터 잡을 때 주제 잡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를 이제 좀 설명을 하고 또 숙제를 좀 내드리고 다시 또 설명을 하고 제가 생각한 것에 대한 저도 이거 지금 고를 게 굉장히 많아요. 아까 그 소녀를 우리가 그 주인공으로 해서 갈지 아니면 정말 제 안에 있는 다른 거를 해서 저도 글을 쓸지.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건 진실된 걸 자꾸 이제 서로가 소통을 해야 정말로 발전이 있고 이것이 굉장히 그 서로에게 좋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과감하게 뭘 가르친다는 선생이고 그래서 그걸 막 숨기거나 그러지 않고 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 글을 써서 뭐 명성을 얻고 이런 것보다 저는 담론들을 같이 나누고 또 이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이런 고립된 어떤 시간과 이런 어떤 그 세상과 이런 사회 구조의 메커니즘 속에서 상처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또 저와 함께 이것을 앞으로 입시를 해나가던 글을 같이 쓰던 우리 같이 하시는 소통에 우리 친구분들, 우리 여러분들이 저는 제자가 됐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글을 활용하시고 글을 그 상처를 치유하는 글쓰기 부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글은 여러분들의 친구다. 글을 쓰고 싶다는 그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우리 여러분들은 글 쓰는 행위가 좋아서 글을 쓰는 걸 거예요. 그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지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눠지는 건데 가장 제가 좀 같이 해보고 싶은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보다 상처를 치유하는 글쓰기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기서 이제 끊죠. 이제 저번에 사실은 오리엔테이션을 하나 찍은 게 있는데 너무 길게 찍었더니 유튜브에 올라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40분 내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1분은 끊고요. 요건 똑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지금 단국대학교 문창과 2021년도 문제인데 산문 창작에서 1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사람을 화자로 하여 한 편의 산문을 창작하시오. 조건이 있습니다. 화자가 집을 떠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다시 돌아온 집에 대한 묘사를 반드시 포함할 것.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숙제를 내고 근데 우리 또 이제 그 글을 소설을 처음 단편에 쓰고자 하는 성인분들도 나는 문창과 안 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주제 잡는 거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거든요. 주제를 잡아야 됩니다. 뭘 얘기할지. 근데 그 주제는 어디서 나온다? 나한테서 나온다. 여러분들이 이걸 끄시고 뭐 제가 이거 업데이트를 시키면 뭐 제 업데이트를 시키는 속도와 같이 보지 않으셔도 내가 아직 내가 누구고 무엇을 써야 될까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걸 안 보셔도 되고요. 또 그것이 제가 이제 댓글을 열어놓을 거거든요. 댓글을 열어놓을 테니까 이렇게 내가 내를 알아가는 자신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혼자가 힘들다 이것도 좀 같이 수업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댓글을 주시고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그런 부분으로 제가 찾아서 또 영상을 찍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같이 실시간으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든지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하나씩 단계가 넘어가면 이게 아마 어려울 겁니다. 내 자신이 누구고 내가 무엇을 쓰겠다는 것은 작과 관이거든요. 그것이 있어야 한 편 쓰고 끝나고 두 편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글 쓰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장편을 쓴다고 생각해봐요. 굉장히 어렵죠. 어떻게다. 근데 내가 정말 하고자 하고 세상에 내가 내밀고자 하는 그 나의 작가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거를 쓰는 거거든요. 잘 쓰건 못 쓰건.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글을 쓸 때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이고 내가 계속 자양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유명한 작가가 되든 아니든 내가 또 신춘문예 당선되던 아니던 내가 또 이렇게 학교에 당선이 되던 아니던 그렇지만 학교에 입학을 한다는 것은 글을 쓰는 소설가거나 시인이나 이렇게 좀 작가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격하고 나서도 계속 그런 것들이 형성돼야 돼서 문창과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좀 하려고 해요. 문창과에서는 굉장히 책도 많이 읽고 능력 있고 스킬도 좋고 작가간도 뚜렷하고 굉장히 좋은 작가님들을 강사로 모시거나 또 그 학교에 있는 그 교수님들이 가르치는데 제가 문창과 학부, 석사, 박사 과정까지 해보고 나서 느낀 게 문창과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글은 어느 순간이 되면 나 혼자 써야 되고, 물론 처음부터 혼자 쓰는데 우리가 문창과를 다니게 되면 글을 잘 쓰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글을 쓰는 것들은 배우죠겠지만 결국 마지막 과정에 대해서는 내가 그걸 해내야 뭐 작가가 됐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던, 공론을 던질 수 있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문창과에서 다루지 않는 것들, 그리고 이제 문창과에서 다루거나 또 입시에서도 기본적으로 너무 스킬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좀 다른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금 이렇게 뭐 15년 동안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컨설팅을 했던 게 아니라 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학생 스스로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학생이 돼서 대학을 가는 거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기서는 문창과에서 가르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들, 그것이 어떤 분들은 인류 작가만 되어야지만 프로라고 말을 하고 2루나 3루는 필요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내가 2루나 3루가 됐더니,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아주 유명한 작가가 못 됐다고 치면 뭐 그런 분들을 뭐 2루, 3루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인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폭력이죠. 근데 어떤 건 다음에 얘기를 하고, 2루나 3루가 됐더니 글을 안 쓰게 된다. 왜? 써봤자 이거 돈이 되지도 않고 명성이 되지도 않아서.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건 글 쓰는 사람에 대한 원망적인 자기가 글을 쓴다고는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글이 하나의 수단이 됐으니까. 그래서 글을 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글에 대한 포지셔닝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 이 시간은 다 좋아요. 1류가 되던 2류가 되던 3류가 되던 대학을 합격하기 위해서 하건 다 좋아요. 자기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기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작게 보면 또 뭔가 글을 써내기 위해서라면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된다. 그게 없으면 절대로 글을 쓸 수가 없다.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해라는 하나의 어떤 오브제가 있다고 치면 근해는 중력을 거슬렀다가 중력을 다시 받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근해가 여기 담벼락이 하나가 있다고 치면 내가 슝 힘을 받아가지고 담벼락 위로 올라갔을 때 이 담벼락 막힌 이 세상 밖의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근해는 올라가니까. 근데 다시 중력을 봐서 내려오면 다시 내 세상에 머무는 거거든요. 자, 이런 오브제가 있다고 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해에다가 내가 내 거 무엇을 섞어서 어떤 주제로 무엇을 써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가장 핵심인데, 그건 결국 그 사람이 살아온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 우선은 제 제자들이 마음속에 있는 달란트와 그 제자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서, 최대한 교육이라는 것은 그 제자들의 것을 끌어서 그 제자들이 완성되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제자의 어떤 보석 같은 부분들은 다 버리게 하고 자기 것을 100% 넣어서 자기와 똑같은 복제본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저는 옳은 교습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만의 재능과 달란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셨을 때 갖고 있는 재능들이 달라서 그걸 역행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아직 숨어있는 그 달란트들을 찾기 위해서 선생님과 함께 노력하는 게, 그게 전 멘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수업이죠.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수업보다 더 재밌는 수업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제가 피드백을 이거 해서 올릴 거니까, 그래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고요. 내가 누구인지 찾는 게 어렵다. 같이 하죠. 그것도. 그렇지만 우선은 여러분들이 찾기를 바라고, 전 다음 시간에 제가 쓸 수 있는 걸 갖고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견주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주제 찾기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